이건 익었다. 여기다 줘. 종이컵에다가 먹자. 여기 밑에 이거 오그라졌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 4개 하고. 여기다 먹을래, 종이컵에다. 난 그거 하나 주세요. 네. 감자라면이 맛있나 보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거하고 약간 틀려요. 아니, 면이 약간 투명한 것 같아. 쫄깃쫄깃할 것 같은데? 맵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맵지도 않을 것 같아. 되게 맛있어. 당신 먹어봤어? 어떻게 내가 안 먹어봤는데 당신 어떻게 먹어봤어? 내가 안 먹어봤는데 당신 어떻게 먹어봤어? 당신이 안 먹어봤다는 건 그거는 잊어버린 거지. 전에 쉼표에서 처음 안 드셨나? 그리고 지금 내가 감자라면 하나 사놨어. 맛있다. 쫄깃쫄깃하다. 면이 좀 틀리죠? 네. 이야. 진짜. 이렇게 황후의 식사네요. 면발을 들어 올리는 동안 막 기대감과 흥분과 BTS 공연 기다리는 것 같네. 오늘 북토크에 이게 저게 주제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책 한 권인데 로빈슨 크루소 이게 내 인생의 책 한 권이야. 내 인생의 책 한 권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나라는 인간을 지금 거의 특정하는 어떤 캐릭터가 로빈슨 크루소야. 그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언제 그래서 읽으셨어요? 언제 읽으셨어요? 고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4번 정도 읽었어요. 4번 정도 읽은 거는 너무나 그 이야기에 끌리기 때문에 계속 읽었는데 뭐 수년 전에도 읽었는데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인물이 어떻게 미지의 세계에 혼자서 떨어지잖아요. 둘이 아니고 혼자서 떨어져서 그래서 자기의 그 삶을 이어가는 내용이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내 인생의 책 한 권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내가 정한 건 그 책이 가장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이제 내 인생의 책 한 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내가 베트남에 가본 적도 없고 베트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로빈슨 크루소는 그 무인도에 도구 하나 없이 남파에서 혼자서 떨어져서 살아남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한테 그대로 전수돼 있어요. 나는 지금 베트남이 아니라 달나라에 혼자 떨어져도 어쨌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황당한 그런 과대망상적인 것도 하는데 나는 혼자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타보고 싶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을 때는 혼자인데 이런 나라는 캐릭터가 그런 모험을 어떤 종류의 모험이든 불사한다. 얼핏 보면은 내가 되게 이렇게 조심스럽고 안전빵으로 하는 사람 같아도 뭔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험해야 될 때 결코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게 로빈슨 크루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는 뭐 못하겠지만 내가 되게 그 책에 끌렸던 거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그런 책의 내용이 닮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보고 야 멋있다고 생각해서 끌렸거나 그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어쨌거나 책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한테 되게 어떤 시점에서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내 인생에 책 한 것 로빈슨 크루소. 그 내용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뭐 그게 뭐 문학적인 성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어릴 때 봤던 그런 그 내용하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제대로 된 번역본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차이가 많긴 하더라고요. 차이가 많죠. 그렇겠지. 우리는 어릴 때 동화책으로 다 읽어. 아이들용은 계속 모험하고 그게 우리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거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그 얘기 그거 하는 거죠. 나는 동화책 그게 동화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동화책이 아니야? 그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화로 이제 각색해 놓은 거지. 다니엘 성인용은 생각할 것도 많고 거기 보면 초기인가? 초기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로 사는데 초기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을 자리를 보러 다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죽을 거다 그러니 이제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어디서 죽으면 좋을지 막 원래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처음에 그래요?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오. 죽을 자리를 찾다가 아, 그런 거는 어떤 계기로 나는 너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살아가는데 근데 어린이용은 안 그래. 처음에는 도전하고 다 죽으려고 성공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죽으려고 했다고? 그 죽을 자리를 찾고 막 무서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파리대왕인가? 파리대왕? 그건 애들이 15소년 표류기 재밌지. 15소년 표류기 비슷한 거지. 15전 표현이 파리대왕도 엄청 계속 모험하고 재밌잖아. 성공하는데 파리대왕도 거기 무인도에 가서 애들이 파리대왕은 되게 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여러 명이 난파했는데 거기서 지내고 뭐 할까 이제 막 의논하는데 서로 이제 그 힘센 애가 막 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 애가 무슨 조개 껍질인가 가져와서 우리 이거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하기로 하자. 거기서 뭐 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런 걸로 이거 생각했던 게 나와요. 근데 무슨 그러면 그 영화 있잖아. 무슨 익스프레스 그 영화 무인도의 표류야. 그거 캐스터웨이? 응. 캐스터웨이. 캐스터웨이. 톰 그거 행스 똑같은 거야. 그게 그거 로빈son 크루소를 토대로 한 거겠지? 그렇겠죠. 거의 맞아, 그런 맞아. 거 같아요. 어, 그죠? 똑같은 거야. 응. 약간 좀 그 영화 이- 재밌었어. 우리나라에선 그거 뭐지? 거기에도 죽을 자리 보러 다니는 한강의 밤섬에 아. 남자가 들어가서 김시표류. 김시표류야. 김시표류기. 그게 재밌어. 김시표류기. 아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온다고? 죽으려고 그러는 게? 캐스터웨이에서 그막 죽을까봐 처음에 막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 동굴 속에서 두려워, 천둥 해야지. 치고 벼락 치고 막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때 내가 그때 맨날 그 하는 죽은 선장이 딱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 이제 그때는 이미 난파선에서 성경하고 뭐 이런 거 약간 몇 가지 도구들을 이제 그 주워 와가지고 동굴 속에 해놓고 막 천둥 치고 벼락 치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이제 그 외우고 10편에 60장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에도 그거 나와? 이런 그 그랬어, 영화에. 낭독을 하는데 내가 그거를 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자 얘기해봐. 당신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저의 인생에 제가 진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엄청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아, 제가 지금도 많이 생각하고 또 가끔 저도 모르게 찾아서 그 읽게 되는 그런 것들 보면 그 수학의 정석인 것 같아. 수학의 정석? 네, 수학의 정석이라고 수학책 참고서예요. 알아. 그렇죠. 네. 홍누구지 그 홍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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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홍성대를 어떻게 그 이름을 다 이렇게 알아요? 내 앞에 홍성대라고 정석. 나와요. 아, 그건 그래. 나도 전 지금 딱 정석에 하는 건 집에 있어요. 기념으로 놔뒀어요. 제가 수학을 우리 좋아해서. 시절에 그 아니 저도 아주 수학의 수학의 정석. 수학일의 정석, 수학이의 정석, 뭐 공통 수학 뭐 저도 엄청 봤지만 이 홍성대라는 거를 기억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틀리는 거 같아. 책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나는 그 책 디자인까지도 다 생각나는데. 아, 저도 저도 생각날 것 같아요. 빨간 책. 책. 야, 성문 영어하고. 근데 왜 그 책 읽을 때 그러게. 그 수학의 정석을 처음 본 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봤거든요. 그걸. 근데 중학교 다닐 때는 참고서라는 걸 딱히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지나간 것 같아.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참고서를 사러 가니까 수학은 정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석을 사오니까 학습책을 맨 처음부터 보잖아요. 맨 앞에 집합이 나오거든. 응? 뭐가 나와? 집합이 나와. 집합. 뭐 제일 쉬운. 집합 다음에 뭐 참 거짓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막 뭐 곱하기 나누기 막 인수분해 나오고 막 이래요. 막 함수도 나오고 뭐 방정식 나오는데 근데 정석이라는 게 원래 바둑 용어잖아. 그렇지 바둑 용어지. 바둑 영어. 아마 이거대로 해야 잘한다 뭐 이런 그렇겠지 거겠지. 뭐 수학의 정석. 이름이 멋있다 세상.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진짜 이렇게 각 잡고 집중해서 읽어본 게 수학의 정석이에요. 그 전까지는 딱히 뭐 책을 봐도 뭐 끝까지 본 게 없는데 아니 근데 그 책을 각 잡고 열심히 봤다고? 왜냐면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아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끊어서 미안한데 너무 공감이 가요. 진짜? 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처음 이렇게 접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구성이나 이 진행 과정이 초보자는 이해 못해. 나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나도 얘기 공감해. 얘기 계속. 나도 수학 그거 정석 푸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아이고야.
공부해야 나는 되니까. 수포자였거든. 그래서 수학의 정석은 나에게 아픈 기억이요. 진짜. 핏빛으로 물든 기억이야. 그게. 가슴에 사람마다 이 틀린 것 같아. 이 내구조가 틀린 것 같아. 수학의 정석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하면은 가슴에 단도를 탁 꽂고 피가 진짜. 흐르는 것 같아. 핏빛이야. 난 정말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수학의 근데 정석이 우리가 맨 처음에 공통 수학을 하면서 그다음에 수학의 정석 들어가고 수학 1, 수학 2가 수학이 나오고 네. 그래서 수일 먼저 끝나고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 이제 수1이에요. 수일. 그리고 이제 이과는 수2를 해야 되고. 수일은 엄청 어렵고. 공통 수학을 먼저 이제 가죠. 예. 네, 그게 수1. 근데 그건 우리 모두 같이 돌려있긴 좀 힘들겠네요. 안 해. 그러니까 느끼는 걸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의 최강권인데. 근데 그게 수학의 제 인생의 정석에 책이라는 관한 게 얘기만 처음으로 야 책에 이렇게 강력하고 훌륭한 말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그 문제 이런 거는 나중 일이고 그 맨 앞에 한 장짜리 밑에. 서문이 있어 머릿말이 아, 거기에 보면 나폴레옹이 무슨 말 했다는 말이 나와. 나폴레옹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열심히 하면 잘한다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하라고 학생들에게 읽으라고 하는 나폴레옹이 얘기야. 불가능은 건 없다. 그게 아니야? 한쪽인데 그게 그 한쪽이 엄청 인상적이에요. 서문이? 서문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제 뭐 앞날이 구말리고 너는 이걸 지금 시작할 준비가 돼 있고 너는 이걸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세계는 넓다라는 얘기를 한쪽에 이렇게 머릿말에 써놨어. 그게 너무 인상적이야.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나요. 정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교사 송주현이가 탄생했구만. 참교사. 그거 덕분에 교대를 갔습니다. 야, 아주 그거 틀릴까 봐. 그렇네. 이거 참신한 참 최강권이네. 네. 다음엔 우리 네. 수학의 정석은 서문만 읽고. 자, 수학의 정석 서문만으로 해. 서문만. 자, 이제 우 선생이 이제 또 전 사실 준비를 안 해왔는데, 근데 이제 수학 얘기를 나오니까 제가 그 격하게 공감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 옛날 뭐 로빈슨 크루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보면서도 확실히 저는 문학적인 그런 그 인문계적인 머리가 전혀 아니라 생각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책을 읽으시면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 영어로 된 주인공을 얘기할 수 있고 저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히 내가 다 50권짜리 전집도 그냥 어렸을 때 그 사달라 그래서 읽고 막 그랬지만 난 읽어도 그런 게 이렇게 뭐 몰라요.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재미있어. 재밌죠. 예. 그러면 그건 그거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기억해서만 아니, 얘기하는 중요한 건 거야. 아니죠. 평소에 뭐 책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안 읽죠. 막 그런데 네. 정말 나도 그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이 공통 수학부터 이제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수학이. 근데 어느 정도로 재밌는지 이제 에피소드가 집에서 쭉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 저는 항상 2주나 한 달 정도 앞서서 이제 예습을 하셨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막 이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데 쭉 가다가 로그 있죠, 로그. 곱하기 알고 나누기 알고 더하기 알고 빼기는 알겠는데 로그를 딱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대체 뭐 아무리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에 살을 때 효자동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지금 그 경찰서 있는 그쪽에. 아무리 집에 와서 로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읽어보고 뭐 하다가 해결을 못하고 그 다음날도 해결 못하고 했으니까 제가 항상 앞서 나갔는데 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인데 우산을 들고 거기서 후평동까지 이제 걸어갔어요. 후평동에 그 나보다 2년 위 그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가서 그 형한테 이 로그라는 말이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그래서 그 형 얘기를 한참 듣고 딱 깨우치게 되더라고요. 이제 며칠 고민을 했으니까. 그래서 집에 이렇게 왔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은 이 몰입하는 대상이 전부 다 이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그 1학기에 공통수학을 혼자 띄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1 들어가고 수학 2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석을 완벽하게 띄면 해법 그때 해법사. 이렇게 두꺼워요. 제 기억으로는 그거 하고 그래서 그 수학 책이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는 내가 수학 선생 했으면 난 정말 너무 행복하게 그러게. 평생을 살았을 텐데 이제 갑자기 뭐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경영대를 가게 되니까 이제 난 경영대 가서 진짜 너무나 이제 황당했던 게 있어요. 그 졸린 거야 이제 이게 도대체 나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아주 완벽한 거의 그 탑 수준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니, 근데 경영과도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해요. 경제학이나 회계학 이쪽으로 아니요. 가서 이제 하는데 경영대 이제 1학년 가고 공통적인 걸 배우잖아요. 근데 내가 좀 너무나 싫었던 게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경영대니까 기업에 대해서 배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하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해갖고 기업은 그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이제 최고의 선인데 벌어서 내가만 다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사회에 그 이바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거 외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이게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나오겠더라고. 근데 그거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논하라 뭐 이거를 이걸 그 쓰는데 나는 저도 한계를 느꼈어요. 나는 더 이상 예.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이 특히 두 분 만나고 하면서 아 나하고는 완전히 이 어떤 그 좋아하는 나는 이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게 틀렸고 나는 엉망진창 삶을 막 이렇게 살았고 이제 먹고 살으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뭘 읽는다 감명을 받았다 그거보다는 좀 전에 이제 정석 얘기를 하니까 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갑자기 우 선생의 책은 로그 함수다. 네, 저는 지금도 그 로그라는 거 LOG 해갖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나 반가워요. 그 책 해만친 것 때문에. 그래서 수학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재밌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몇 년 전에도 그 공통수학 있잖아. 이제 공통수학 책을 서점에서 그걸 막 살까 말까. 그게 너무너무 공부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살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지금은 재밌어요. 시험 안 보고. 수학이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건 나도 알아. 네. 아는데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는 이 지금 흘러가는 진행형이잖아. 내가 지금 성적을 내려면 이거를 시간을 일부 할애해가지고 공부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잖아. 지금 기분이면 다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재미가 없어서 뒤처지면 이제 안 되잖아. 그렇죠. 뒤처지면 누가 안 못 되니까.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포자 되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수포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이렇게 참 이 학문적 낙오자가 돼버렸는데 지금은 내가 제일 흥미로운 학문이 물리학이야. 수학은 몰라도 물리학을 할 수 있어요. 학자들처럼 그걸 해서 뭐 답을 도출해내는 물리학은 못하겠지만 그건 지금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정교한 수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파악하는 게 결국 물리학이잖아. 뭐 수학하고 물리학하고는 거의 같은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 수학 로그 함수가 이제 우 선생의 인생의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야지. 서 선생의 그 인생의 책은 과연 뭘까? 저는 인생의 책이라기보다는 저는 책을 재미로 읽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지만. 근데 재밌는 책이 엄청 많았는데 내가 정신을 빼앗겨서 엄청 몰입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읽은 책이 김훈의 현의 노래예요. 거기에 그 우륵, 현의 노래가 우륵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우륵의
제자의 여자친구가 궁녀예요. 그 음. 아라라는 아이인데 걔가 이제 왕이 죽으면서 순장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도망을 갔다가 잡혀요. 그래서 결국은 순장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자가 거기 악사로 간 거야. 그 순장하는 곳에. 그 장면이 숨이 막혀서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몰입을 그럼 했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순장당하는 순장을 거야? 당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악기를 타는 거야. 어. 그게 제가 이제 거의 어릴 때 제인 에어하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영화 중에 단편 영화 소풍이라는 송일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 세 개를 내가 거의 나중에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너무 몰입해가지고 머리가 막 하얘지는 거예요.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인생의 책이라기보다는 그 내가 책이 주는 재미를 마음껏 아무 그 잡티 없이 공감하고 빠져서 읽은 책이었던 것 근데 그 같아요. 세 종류는 상당히 서로 다른데. 그렇지 않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 그 극적인 장치? 그- 너무나도 응. 처절한 비극이잖아? 근데 거기에 내가 너무 몰입이 된 거야. 정말 소풍이라는 영화 볼 때에도 이 공간에 영화관에 있는데 나만 있는 것 같았어. 그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이렇게 음악이 없어, 그 영화가. 세 가족이 이렇게 자살하려고 차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제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가 주는 장면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책이 주는 재미, 뭐 어떤 뭐 비극이건 희극이건 간에 나를 완전히 정신을 빠지게 했던 책이 그럼 그 제인 에어에서도 연말에. 파국이 일어나서 제인 에어가 그 집에서 도망치는 장면이 제일 가슴이 제인 터질 것 같아. 에어에서는 그거보다 그건 지금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장님이 나오지 않나 거기에? 장님을 나중에 로체스터가 로체스터가 만나는데 응. 눈이 멀었잖아. 그거 읽을 때 거기였었어요. 그건 결말이야. 엔딩. 제인 에어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인 에어가 이제 거길 떠나가지고 응. 오랫동안 서로 이제 헤어져 있다가 나중에 그 집에 불러서 그 여자는 맞아, 불렀어. 부인은 죽고 그랬나? 로체스터는 실명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가잖아. 찾아가죠. 그래서 만나잖아. 근데 언젠가 왜 박완서 책 읽으니까 자기가 제인 에어를 도서관에서 봤는데 이제 못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영혼의 절반을 도서관에 두고 왔대요. 그걸 보다가 그냥 놔두고 온 거야. 근데 정말 저는 제인 에어도 그랬고 이 어른이 된 다음에는 그 현의 노래에서 그 아라가 죽는데 악기를 타는 장면. 아 그때 정말 문장이 야, 너무 덤덤해서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 너무 덤덤하게 너무 그 장면을 덤덤하니까. 묘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막 문장이 좀 감정이 이렇게 내 감정을 몰입이- 좀 건드려주면 덜할 텐데 문장은 진짜 내가 책을 하나 전혀 딴 사람이 말하는 어.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내가 여기다 따로 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내가 생각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라기보다 스토리에 영향을 받는 어떤 그 상황을 네네네. 이렇게 그 스토리 네네. 어? 집중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그 가끔 저 음악도 어떤 사람이 포박당한다 그러는데 그 자꾸 그 문장에 포박당해가지고 아주 도망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게 황당한 낱말이 나오면 에이 작가니까 이렇게 했겠지 하면서 잠깐 나를 환기시키면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아주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 그러면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거를 아주 덤덤하게 짧은 문장으로 아우 재밌어요. 와서 읽듯이 이렇게 쓰거든요. 난 카레 노래가 더 유명한데 카레 노래가 훨씬 에이, 얘는 되게 쏘는 걸 아니에요. 쏘는 건 아니야. 이런 애들은 공격성이 별로 없는 애들이야. 이제 물론- 영심 언니 책 얘기해봐요. 아니 그냥 나는 다음에 얘기하고 이제 그만 왜? 내려가자.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아직 이거 아직 다 안 먹었어? 아직 다 못 써. 아, 뭐 짧게 얘기하면 되지. 그렇지. 사람이 언니 융통성이 얘기하는 있어야지. 그렇지. 융통성 있어야지. 분이 아주 서로 막 쪼면서 한 문장으로도 끝낼 수 있는 거고. 아 내가 저기 제일 아무래도 예전에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읽은 책이 아무래도 더 마음에 깊이 남잖아.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 히스 클리프 나오는 거. 내가 이야, 사춘기 때 진짜 제일 사춘기 때 제일 캐서린이네, 강렬하게 캐서린 느꼈던 조금 더 것 도와주세요. 같아. 조금만 더 봐주세요. 왜냐면
왜냐면 그때는 왜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 그렇지. 그런데 사랑을 해볼 기회는 기회가 없잖아. 근데 없는데. 사랑이 내 머릿속에서 그냥 막. 근데 내가 이제 소설을 통해서 읽은 사랑 중에 제일 미친 사랑이잖아. 그렇지. 응? 광기의 사랑이잖아 그게. 아, 그래서 야 저런 광기의 사랑, 미친 사랑, 목숨을 바치는 사랑 저런 거 진짜 있을까? 그런 싸움. 것 때문에 폭풍의 언덕이 너무너무 이제 흥미롭잖아. 그렇죠.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 특히 이제 거기서 제일 그 큰 흥미 요소가 보통 여자들이 폭풍의 언덕을 좋아해. 남자들보다. 왜냐하면 히스클리프라는 엄청 신비한 사랑에 빠지기에 너무 적합한 그런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 되게 비현실적인 인물이잖아. 히스클리프가 집시의 자식이잖아. 응? 그 집시의 자식이라는 건 그냥 작중에서 그렇게 설정한 거고 실제 아버지가 데려오죠. 응, 아버지가 어디서 주워온 애잖아. 근데 실제는 히스클리프는 출생의 비밀이 있지만 영원히 비밀로 붙였고 드러나지도 않잖아. 그런 사람, 응? 그 영원히 비밀에 수수께끼에 쌓여 있는 인물 히스클리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소설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미친 사랑의 노래로서 폭풍의 언덕을 되게 좋아했지.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그게 아까 왜 제인 에어 얘기했지만 제인 에어하고 그 제인 에어를 쓴 샤로트 브론테하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는 자매잖아. 그리고 앤 브론테도 있고, 그지? 그렇게 자매들이 전부 다 작가였는데 나는 제인 에어도 좋아했지만 폭풍의 언덕 더 좋아했던 것 같아. 엄청. 그리고 계속 그 외에 엄청난 바람이 막 부는. 응? 그렇지. 그 묘사가 엄청 황야의 이해가 안 되는. 흥량한 곳에서 엄청 바람이 부는 겨울밤에 그 자매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가 되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 폭풍의 언덕. 그런 소설 속의 어떤 상황, 장면 이런 게 이제 자기 영향을 많이 받으면 살아가면서 이제 마주치는 어떤 장면이 그 과거에 봤던 문학 작품 속에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우리가 새로 경험하는 실제가 그것과 연결돼서 좀 더 풍부해지는 거야. 그리고 제목도 멋있지 않아? 폭풍의 언덕. 멋있어요. 그러면 이제 회장님 선출은 끝났고 다음 북토크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을 하나씩 추천해 봅시다. 나는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거의 다 지금 읽어본 것 같긴 한데. 아니야, 그냥 사피엔스. 제목이 그냥 제목. 사피엔스야.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이마에 두꺼운 책인데 책을 우리가 북토크를 이렇게 해서 지정을 만일 하면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뭐 목차만 보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챕터 관심 있는 챕터 하나만 보고 올 수도 있고 그래 이리저리 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되니까. 사피엔스 읽읍시다 그럼. 사피엔스 좋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읽었어요. 우리도 같이 읽었어요.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읽었겠지. 이제 정선 씨만 읽으면 되네. 회장은 원래 그런 거지. 열애. 아니, 조금만 한 군데만 읽고 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앞부분만 읽어도 돼요. 서문만 읽어도 돼. 서문하고 한 챕터든 우리 집에 책 있어. 필요하면 가져가서 읽어도 되고. 빌려줄게요. 가져가세요. 그렇게 조금만 읽고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이걸 가지고 사피엔스가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치? 우리가 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2년 동안 얘기해도 돼. 그래 그건 내 생각이고 또 뭐 다른 의견 있으면 그냥 사피엔스 좋아요. 해. 사피엔스 좋아요. 회장님은 또 읽었다잖아. 수학의 정석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나 갑자기 떠올라 얘기하길래 너무 반가워서 내가. 그리고 제가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하세요. 단톡방을 만드세요. 회장님이 만들어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우리를 초대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놔야 서로 이렇게 뭔가 공유를 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 책 읽기 모임의 이름은 뭐야? 이름? 공룡능선. 여기. 여기 정자가 빗대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요거 네네.
2번 정자. 2번 정자. 정자 앞에 어떤 형용사 하나만 붙이면 참 좋겠는데 어떤 정자? 책정자. 그건 영심 언니가 잘 지을 것 같아. 그렇게 정직한 이름이? 뭐 책정자 클럽을 합시다. 책정자. 아이, 약간 좀 메타포를 넣어서 너무 싱겁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으시죠. 선생님은 송 선생이 지금 빨리 아, 송 선생이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송 선생이 지금 1분 내로 빨리 지어. 빨리 뭐 이거 내가 치울게. 뭐 이런 걸 왜 다 버려요? 버려야죠. 이거 버리고 가야지. 어우, 또 아깝다. 그거 떡을 왜 버려? 뚜껑은 어디지? 아이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컵이고. 수거도 자유. 당신 앞에 있는 거 쓰레기. 그거. 한 봉지에. 저기 커피 밑에. 뚜껑 주세요, 거기. 좋습니다. 저기도 또 쓰레기 또 있다.